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기술사 준비과정을 담당한 정보통신사 최창선입니다. 저는 1990년 제33회 정보통신기술사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38년 동안 현장에서 공사와 설계와 감리와 또는 종합망 계획 등 통신기술사로서 현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의할 내용은 기본부터 차분하게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사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1강은 정보통신 개론입니다. 우리가 정보통신 개론 그러면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에 충실한 측면에서 관련된 내용을 차분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공학을 공부하는 순서는 첫째, 관련된 법률을 공부합니다. 이 관련된 법률은 우리 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옛날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최근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전기통신사업법, 또 그 밑에 정보통신공사업법, 그다음 마지막에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규율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통신공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이나 기술기준의 제2항에 보면 보통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어 정의를 우리가 외웁니다. 세 번째는 설비의 기능을 이해합니다.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을 통해서 하는데 그 망을 이루는 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시스템을 이루는 걸 설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설비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비의 기능을 이해한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회선 설비로 망을 구성합니다. 회선 설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결국 시스템과 연결되어서 네트워크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망을 연동합니다. 전에는 전화망이 따로 있었고 인터넷망이 따로 있었고 영상망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프로토콜이 TCP/IP로 통일돼서 많이 연동이 되지만 그렇지만 통신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망, 즉 음성 전화망과 데이터 통신망과 영상 방송망 등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망 등을 연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서는 발전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기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현재의 기술이 또 새로운 단점을 정해서 새로운 기술로 진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술을 분석하고 현재의 기술을 이해하면 미래 기술이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통신공학을 공부하는 순서는 첫째, 법률을 찾는다. 둘째, 용어를 정의한다. 셋째, 설비의 기능을 이해한다. 넷째, 회선 설비로 망을 구성한다. 다섯째, 통신망을 연동한다. 여섯째, 발전 전략으로 정리한다. 특별히 정보통신기술사 시험 문제에서 개론 부분에서는 그 문제가 출제된 어떤 상황을 배경을 이야기하지만 발전 전망이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항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의 가장 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술사 시험 답안지 쓸 때 개론 부분은 그 문제가 왜 출제됐는지, 현재 이게 왜 이슈가 되는 건지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고, 본문 부분에서는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발전 전망 또는 현재 기술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 그렇게 서술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술사 시험 볼 때는 항상 이게
현재는 어떤 기술이고 과거에는 어떤 기술이었고 미래는 어떻게 진화 발전할 것인가, 그런 측면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법률은 다음에 설명드리겠고요. 자, 용어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문장이 길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문단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명사를 찾습니다. 세 번째는 명사의 뜻을 풀어갑니다. 따라서 용어를 구성하는 명사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용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용어가 이해됐을 때 외워야 합니다. 반대로 외워지지 않으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외워야 되고, 외우면 이해되고, 이런 일종의 말하면 역순환의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더디지만 우리가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외웠으면 이해해야 되고, 이해했으면 외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 외우는 것과 이해하는 것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용어가 너무 길거나 짧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첫 번째 문단을 구분하고, 둘째 명사를 찾고, 셋째 명사의 의미를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다. 지금 정리한 통신공학을 공부하는 순서와 용어를 공부하는 순서에 의해서 정보통신 개론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통신 관련 기본 법률입니다. 앞서 서론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기통신기본법, 최근에는 이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요. 두 번째는 전기통신사업법, 세 번째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네 번째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규제에 관한 규정, 다섯 번째는 무선 쪽이 되겠습니다. 무선 쪽은 전파법과 무선 설비 규칙이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 설비 규칙. 그래서 이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은 가에서부터 라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즉 유선 통신을 기본으로 하면서 무선 통신은 마와 바를 추가식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통신 입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할 일이 law.go.kr 들어가셔서 www.law.go.kr 들어가셔서 지금 옆에 있는 이런 법률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용어를 우리가 다 찾아서 이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신공학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그렇게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 현장에 있으면서 모든 일 할 때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법대로 하지 않으면 통신공사가 준공이 안 되고, 준공이 안 되면 결국 우리가 컷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한다. www.law.go.kr에 찾아가서 여기 있는 이 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법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통신기본법은 말 그대로 전기통신이라는 게 뭐냐,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전기통신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는 서비스다, 그런 뜻이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전기하고 통신이 상당히 이렇게 다르고 서로 이제 난해하게 이야기되는데, 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공공성이면서 그분들은 안전성입니다. 우리 통신은 공공성이면서 서비스성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전기가 훨씬 안전성을 따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전적 가치가 높지만 실제로 우리가 통신공학에서는 서비스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이 기본법에서 나타낸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공공성과 서비스성이 이 전기통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거를 나타낸 게 바로 전기통신기본법입니다. 즉 전기통신을 위해서,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이 뭐를 누릴 거냐? 첫 번째 공공성, 두 번째 서비스의 질, 즉 요즘 말로 하면 통신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냐면 2008년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시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에는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통신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방송과 통신위원회를 합쳐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면서 결국 통신과 방송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때 법을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바꿨습니다. 정부가 벌써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되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요즘 단어로 말한다면 전기통신기본법보다는 정보통신기본법, 이렇게 법 명칭이 변경됨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둘째는 이 기본법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 다시 말하면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가 사업을 한다. 즉 전기 통신을 가지고 돈을 할 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KT, SK텔레콤, LGU+, 또 지역에 있는 케이블 TV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그런 이야기죠.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자, 기간통신사업자는 우리가 KT라든가 SK텔레콤 이런 큰 회사들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별정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는 우리가 이제 건물 내에다가 사설교환기라든가 또는 통신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는 거죠. 이걸 별정통신 사모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세 번째는 통신망을 가지지 않고 사업자 스스로가 부가 서비스를 개발해 가지고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하는 것을 우리가 부가통신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에 관련된 걸 우리가 정의한 거를 사업법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설비를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죠. 공사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공할 때는 반드시 감내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설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는 관련된 법을 우리가 정보통신공사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건설 산업 분야에서 일반 건축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설 산업기본법이 있고 다시 또 건설기술진흥법이 있는데, 마찬가지 전기도 전기 사업법이 있고 전기 공사업법이 있고 또 전력기술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법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설계하고 감리를 하는 데 반해서 우리 정보통신은 공사업법에 설계와 공사와 감리가 다 포함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산업 분야는 공사나 설계나 감리가 구분되어 있어. 즉 공사와 설계 감리가 구분되어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정보통신은 정보통신공사법 내에 공사와 설계 감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뭡니까? 그 기술 기준을 만족해야 되죠. 기술 기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QoS를 우리가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 품질을 만들려면 바로 기술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기술 기준에 가는 거는 별도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이라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도 왜 방송통신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2월 25일 날 정부 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 대목이죠. 실질적으로는 이게 정보통신 설비의 기술이라는 규정,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선통신에 관한 기본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무선통신에 적용할 때는 전파법이 있습니다. 전파법. 전파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무선통신에 쓰는 도구인데, 자유 공간을 날아다니는, 일종의 말하면 전자파를 말하죠. 전자파. 물론 전자파는 우리가 3000GHz 이하의 주파수다, 이렇게 규정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선 통신하려고 생각하면 전파를 이용하는데, 그 전파에 관련된 법이 바로 전파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전파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설비를 이용하는데, 무선 설비에 관련된 이거는 기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방송통신 설비 기술 기준은 유선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무선 통신 설비 기준은 이거는 말 그대로 무선에 관련된 기술 기준이다. 그러면 왜 유선은 기술 기준이라고 했는데 무선은 그냥 설비 규칙이라고 했느냐? 자, 그거는 그냥 통념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별도로 개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선 설비 규칙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무선 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선의 경우에는 라번에 있는 방송통신설비기술기란 규칙, 규정 이걸 따르면 되고, 무선의 경우에는 무선 설비 규칙을 따르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리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률은 가에서 라번을 기본으로 한다. 즉 유선통신을 근간으로 한다는 거죠. 유선을 근간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무선통신은 마번과 바를 추가한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통신망을 꾸밀 때는 유선은 기본이 되고 무선은 액세스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6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를 수강하신 여러분들께서는 www.law.재정키를 들어가셔서 반드시 여기 있는 6개,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아니면 국립전파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국가에서 발행한 각종 기술 기준 또는 고시 이런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있는 용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정보통신 공부의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통신 관련 용어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용어입니다. 자, 이 정보통신 관련 용어는 첫 번째 통신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통신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된 법에 정보통신은 용어의 정의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관 규정,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 보는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항에 정의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서 혹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통신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정의된 것이 아니라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항에 의해서 통신이 정의가 되어 있다. 통신이란,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말한다. 우편물과 전기통신. 자, 우편물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글로 쓰면 편지가 될 거고요. 사람의 생각이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건으로 사면 바로 소포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의사 전달하는 게 통신인데, 인간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 표현하게 되면 편지라는 거고, 그걸 말로 하면 전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물건으로 사게 되면 소포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나 소포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다. 즉 내가 서울에 있고 또 내 친구는 만약에 부산에 있다 생각하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전기통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전기통신은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통신한다. 의역을 하면 전기적인 힘이죠. 전기적인 힘인데 영어로 말하면 텔레커뮤니케이션, 텔레란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상환의 의사 전달을 하는 수단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편물은 공학 분야가 아니죠. 공학 분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통신은 공학 분야다. 공학 분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전기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정의했느냐, 아까 읽어드렸던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1항에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통신은 원래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말한다. 어디에 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1항에. 자, 그러면 이제 전기통신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느냐? 전기통신 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전기통신 기본법. 자, 전기통신 기본법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통신 기본법에 전기통신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신호를 송수신한다.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용어를 해석하는 방법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문단을 구분한다. 둘째, 명사를 찾는다. 셋째, 명사의 줄을 끊는다. 다시 말하면 명사의 뜻을 풀어본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전기통신은 주어입니다. 자,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하여 문단을 구분했어요.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를 송수신한다. 즉 전기통신은 문단이 세 문단입니다. 자, 전기통신은 몇 문단이라고요? 세 문단.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하여.
두 번째는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를, 세 번째는 송수신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유선, 무선, 광선이란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선로 설비를 말한다. 선로 설비.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는요, 신호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통신은 기본적으로 송신과 수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송수신하는 설비가 움직일 수 있고 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컨셉이다. 자, 그래서 전기통신은 첫째 문단이 뭐였어요?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하여. 자, 이거는 선로 설비가 무엇이냐? 자,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를, 신호 형태가 무엇이냐? 송신과 수신한다. 송수신 설비가 고정되어 있느냐, 이동하느냐, 이렇게 구분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유선, 무선, 광선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유선 통신, 무선 통신, 광통신이 되는 거죠. 자, 신호 형태에 따른 것은요, 우리가 음성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전기통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통신,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는다. 정보통신입니다. 자, 영상 신호를 주고받는다. 방송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저속의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는다. 그런 사물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통신 신호 형태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통신 신호는 우리가 말하죠. 말한다. 말하고. 말한단 말은 우리가 음성 신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성 신호. 자, 그 다음에 듣죠. 듣는 거는 사람의 귀로 듣기 때문에 이걸 음향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음향 신호. 세 번째는 기록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 신호 또는 부호 신호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보는 거는 정지 화상 신호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림을 우리가 정지 화상 신호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림은 우리가 동영상 신호다. 최근에는 이걸 갖다가 저장합니다. 저장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다. 디지털 신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 신호는요, 종류가 6가지입니다. 6가지. 첫 번째 뭐예요? 음성 신호. 두 번째 음향 신호. 세 번째 문자 신호. 네 번째 정지화상 신호, 동영상 신호, 디지털 신호. 자, 그러니까 전기통신은 뭐냐? 음성 신호와 음향 신호를 가지고 하는 통신을 우리가 전기통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게 바로 전화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죠. 전화.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은 지금 문자라든가 디지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정보통신이죠. 정보통신. 자, 옛날에 우리가 데이터 통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데이터 통신이 전부 인터넷으로 바뀌었죠. 인터넷. 자, 그 다음에 정지 화상 신호는 이게 우리가 팩스밀리인데 이거는 동영상이지만 정지 화상 통신이라고 합니다. 화상 통신. 주로 팩시밀리가 해당됩니다. 팩시밀리. 팩스. 그 다음에 동영상 신호는 우리가 TV, 이거는 방송통신이 되겠죠. 방송통신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TV 방송.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특히 저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센서 통신망 같은 걸 이용하고 사물통신 이용하는데 바로 사물통신 해당되겠습니다. 사물통신, 뭐 RFID, 뭐 또는 USN,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신호 형태가 음성이냐 음향이냐 전기통신, 문자냐 디지털이냐 정보통신, 그 다음에 정지화성 신호는 팩스통신, 동영상 신호는 방송통신. 그래서 신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통신 서비스도 달라지고 망도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통신 설비의 이동 여부에 따라서 고정, 이동, 위성, 무선 통신을 구분한다. 즉 다시 말하면 소홍수인 설비가 움직이면 이동통신, 소홍수인 설비가 고정되어 있으면 유선통신, 소홍수인 설비가 이동하거나 고정되어 있으면 위성, 무선 통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통신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전기통신은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인간 사원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거는 첫 번째
유선, 무선, 광선에 한다. 뭘 주고받냐? 모든 종류의 신호다. 어떻게 하느냐? 송수신을 한다. 그래서 전기통신은 유선, 무선, 광선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통신 신호를 우리가 송신하고 수신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